자, 세 번째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돈봉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한동훈이 오늘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런 말을 했대요. 노웅래 의원이 뇌물을 받은 증거가 너무너무 확실하다. 자기가 수사해봤지만 이렇게 명확한 증거 나오는 경우는 처음이다. 돈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취록에 녹음이 돼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야, 이거 주작이구나 라는 걸 대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건 사기입니다. 이건 100%예요. 왜? 왜냐고요? 요즘 누가 촌스럽게 뇌물을 현금 봉투로 건넵니까? 그런 시대 지나간 지가 오래입니다. 현금 봉투로 뇌물을 건넸다?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이거 조작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솔직히 저는 한동훈을 붙잡고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야, 그 조작질 너무 티난다. 좀 스마트하게 못하겠니?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 요즘 누가 촌스럽게 현금 봉투로 뇌물을 건넵니까? 바보예요? 잡히려고 작정했어? 요즘은요, 돈 봉투 그렇게 안 건넵니다. 제가 앞서서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자들한테 돈을 줄 때, 기업체 관계자들이, 우리 기사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기사 좀 빼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는데,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기자한테 돈을 줄 때도 현금 봉투 안 건넵니다. 물론 급할 때는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한다? 다른 방식으로 준다. 티 안 나게 준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골프장에서 내기 골프를 해서 돈 잃어주는 방법. 저같이 골프 못 치는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잘 치는 한 사람 옆에 하나 끼워.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리 헛스윙하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냥 탁 잘 쳐버리는 거야. 이겨버려. 그리고 지들은 일부러 좀 못 치고. 그래서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대신 세게 잘 쳐준 사람, 그 사람한테 돈 한 푼, 그 다음에 나한테 돈 한 푼. 자, 이건 내기 골프를 해서 그냥 내기 골프를 해서 이겼기 때문에 주는 거요. 다 뇌물 아니야? 라고 하죠. 이거 뇌물이라는 입증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이거 불가능해요. 입증만 돼도. 근데 이렇게 주는 방법이 가장 돈봉투 다음으로 촌스러운 방법이에요. 그것 말고도요. 뇌물 주는 방법 요새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들 많습니다. 누가 돈봉투로 줘요? 누가 현금으로 줍니까? 누가 돈 상자 줘요? 돈박스? 돈박스에 상자에다 돈을 차곡차곡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갖다 줬다고? 차에서 갖다 줬다고? 그리고 돈은 넘겨주고 박스는 갖고 와? 가방은 갖고 오고? 참. 제가 그때는요, 어떻게 뇌물을 주면서 돈만 꺼내주고 박스나 이건 갖고 오냐, 이런 황당무계한 거짓말이 어딨냐라고, 그때는 워낙 그 말이 되게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것만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돈 봉투나 돈 상자를 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요새 그렇게 누가 그렇게 아니 돈 봉투 주면은 뻔히 들킬 거 아는데 누가 그렇게 줍니까? 그렇게 안 줘요. 다른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자, 어떤 방법들이 있냐고요? 자, 지금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오늘 한동훈이 국회에 나와서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 표결에 앞서서 노웅래 의원이 범죄를 저질렀다! 라고 주장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한테 발언 기회를 줬겠죠. 뭐라고 얘기했느냐? 증거가 명확하다. 돈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되어 있는데 그 녹음, 그 녹취록이 와 있다. 그 녹취록에는 뭐라고 돼 있다? 지난번에 줬는데 뭘 또 주시느냐? 라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고 청탁 관련 메모, 질의한 뒤 받은 회신 내용 등 이런 게 다 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 다 있고 뇌물을 줬고 뇌물에 받은 대가로 뭔가 일을 해줬다. 라는 거 증거가 다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
근데 저는 이 말을 듣고 나는 내가 웃었습니다. 메모를 남겼다고? 청탁을 했는데 메모를 남겼다고? 장난해?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죠. 아유, 잘 쓰겠습니다. 공감의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미쳤어? 뇌물 받고 감사합니다라고 단문자를 보내? 문자를 보내면 그 증거가 남는데 그걸 해? 그렇게 해? 아니, 돈 봉투를 받는 거, 현금으로 받는 이유가 뭐예요? 흔적을 안 남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요? 일부러 흔적을 남겨요? 흔적을 남겼다는 것 자체가 그게 더 이상 불법 자금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바보야? 자, 근데 어쨌거나 한동훈 이런 뭐 증거가 있다고 큰 소리를 떵떵 쳤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소리죠. 자, 일단 이 한동훈이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뭐다? 언론 플레이예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이 한동훈을 말하는 거 들으면서 아, 한동훈 또 거짓말하고 있구나 라는 걸 그냥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뭐 못 모르는 애들은 한동훈이 이렇게 뭐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심지어 프레시안의 서어리 기자, 서어리 여러분들 잘 아시죠? 누군지. 하여튼 뭐 서어리 기자 걔도 이렇게 한동훈이 이런 말 했다고 아주 뭐 당당하게 썼대? 요새 프레시안 좀 이상하죠? 하는 행동이. 여하튼 자, 그랬다고. 근데 저는 딱 이 말을 듣는 순간 아, 이거 추작이다 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두 가지. 아유, 돈 받은 다음에 잘 받았다고 감사합니다. 공감의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남겼다는 것 자체가 뭐다? 예. 아니, 뇌물 받았는데 증거를 왜 남겨요? 미쳤어? 이 말 자체가 뭘 말한다? 거짓말이다는 거예요. 돈 받은 게 불법 자금을 받은 게 아니란 걸 의미해요. 그 다음에 또 뭐? 돈 봉투를 받았다고? 누가 요즘에 돈 봉투를 받는데? 돈을, 뇌물을. 자, 노웅래 의원은 한동훈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정말 열이 엄청나게 받아서 큰 소리를 쳤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 지금 한동훈이가 한 얘기 나 조사할 때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다. 정말 저런 게 있으면 내 조사할 때 딱 들이내고 나한테 얘기 물어보지. 그랬으면 내가 해명을 하든지 반박을 하든지 아니면은 시인을 하든지 했을 거 아니냐? 아니잖아. 자, 조사할 때는 묻지도 않더니 갑자기 없던 증거물이 나오느냐? 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진짜 그런 증거물이 있어서 내는 건지 없는데도 있다고 큰 소리를 치는 건지 아니면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다른 관련된 얘기인데 그런 게 있다라고 그것도 마치 직접적인 증거인 것처럼 이렇게 과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조작을 한 건지 하여튼 조금 석연치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 노웅래 의원은 뭔 얘기를 하냐? 한동훈이 국회에 나와서 했던 그 말은 사실상 언론 플레이다 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자, 저는 이 노웅래 의원의 얘기를 듣지 않더라도 한동훈의 얘기는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요즘 누가 돈 봉투로 뇌물을 줍니까? 돈 봉투로 뇌물을 줬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베테랑 뇌물 부패범죄 수사관들은 비웃습니다. 누가 요새 그렇게 줍니까? 이미 10년 전쯤부터 사라진 것이 봉투입니다. 돈 봉투예요. 더 이상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직접 전달하지 않고 뇌물을 전하는 방법, 돈 봉투를 주지 않고 뇌물을 전하는 방법이 지금 이미 무궁무진하게 많이 지금 돼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진짜 뇌물은 어떻게 주느냐? 예, 요즘 진짜 뇌물은요. 다른 방식, 주는 방식이 따로 있어요. 어떻게 주느냐고요? 요즘 진짜 뇌물은 이렇게 준답니다. 해외 법인을 이용해 가지고 우회를 합니다. 돈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해외 법인을 통해서 국내에 있는 돈을 받을 사람이 만들어둔 페이퍼 컴퍼니로 돈을 송금을 해요.
그러면 그 법인에서 돈을 빼서 혹은 또는 그 법인의 법인카드로 돈을 쓰게 만듭니다. 그럼 티가 전혀 안 나요. 돈이 해외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뇌물을 받을 사람은 애초에 처음부터 뭘 갖고 있어야 된다? 예. 자기 법인을 갖고 있는 거야. 그 법인으로 돈이 들어오고 자기는 그 법인의 법인카드를 쓰는 방식으로 그 법인에서 뭔가 물건을 사고 물건을 뭐 일을 집행한 것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외 법인과 국내 법인을 이용한 이렇게 우회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씁니다. 자, 해외 법인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요? 다른 방법이 있죠. 월급을 준다든지 배당금을 준다든지 혹은 물품 구매 대금 이런 걸로 위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을 취직을 시키는 거예요. 친인척이나 뭐 가족이나 뭐 자식이나 자녀나 이런 사람들을 취업을 시키는 거예요. 왜 김만배가 대장동에 그 누구예요? 곽상도 아들하고 박영수 딸하고 취업을 시키잖아. 그래가지고 걔들한테 월급을 주잖아. 곽상도 아들은 나갈 때 뭘 더 줘? 예, 퇴직금도 주고 또 뭐도 줘? 산재보험금도 주고 해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래서 50억 줘서 보내잖아요. 자, 이게 임금, 배당금, 물품대금, 보험료, 보험금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위장을 해서 줘요. 티 나요? 티 안 나요. 변호사인 경우는 어떻게 한다? 수임료 이런 걸로도 줘요. 수임료는 액수가 커도 티가 잘 안 나요. 진짜 뇌물 주고받는 방법 많습니다. 예. 우리 대장동에서 많이 봤잖아요. 50억 클럽. 그거 여러분 뇌물인지 아닌지 구분이 갑니까? 분명히 뇌물 같은데 이게 뇌물이 아니라고 뻗대기 시작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50억 클럽 6명 누가 처벌받았어요, 뇌물로? 50억 클럽이 50억 클럽이라니 50억을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어요. 박영수는 딸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그 외에는 처벌받은 사례가 없어요. 박영수 말고는 없잖아. 왜? 뻔히 뇌물이 맞는데 이게 티가 이거를 입증할 방법이 없거든요. 자, 이렇게 거액을 줘도 티가 안 나는 방법이 있는데 돈 봉투를 준다고요? 장난해요? 누가 요즘 그렇게 줍니까? 가족, 친인척을 채용하거나 사회이사 혹은 또 심지어 주식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의원님, 주식을 하나 사세요. 그러니까 장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하나 사세요. 그러면 제가 그 주식을 비싸게 사드리겠습니다. 티 나요? 티 안 나요? 자, 장외 거래가 되는 조그만 회사 주식이 있어요. 뭐 그 주식을 내가 100원에 샀어. 그런데 팔 때는 1000원에 팔어. 그러면 그 차익만큼 뇌물이지. 근데 티가 나? 티 안 나? 나는 정식으로 주식을 거래를 했어. 주식을 사고 팔았어. 그래서 이득을 얻었어. 이게 뭐야? 티 나? 티 안 나? 그리고 그걸 내 돈은 내 이름으로 하나? 아니, 친인척 명의로 해. 티 나? 티 안 나? 얼마든지 뇌물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티 안 나게 사고 파는 방법, 뇌물 주고 받는 방법 많습니다. 진짜로 많아요. 작정하면은 티 안 나요, 이거. 어떻게 티가 나? 현금으로 주고 받는다? 현금으로 주고 받는 거, 그게 솔직히 말하자면 제일 티가 많이 나요. 자, 또 있습니다. 친인척 회사에 물품을 구매해 준다거나 용역을 구매해 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친동생,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 이렇게 매제가 뭐 건설회사를 다녀요. 그러면 그 건설회사, 우리 매제가 다니는 건설회사에 일감을 딱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매제가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돈을 반띵하는 거야. 그러면 반띵한 건 뭐지? 내 거? 그 뇌물이지. 요렇게 한다거나. 혹은 친동생, 사촌동생을 어디 취직을 시켜. 그러니까 취직시켜가지고 걔한테 월급 주고 나한테 월급보다 많은 활동비 주고. 이렇게. 방법 많아요. 티 안 나게 주는 방법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준다? 돈 봉투 준다? 정말 티나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이권 사업체를 헐값에 매각하는 방법. 그림이나 문화재 등 시가 측정이 곤란한
그런 고가의 물건을 거래하는 방법.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 그림 1억 원짜리예요. 1억 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냥 사고 파는 사람이 이거를 1억 원이라면 1억 원인 거야.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뭐다? 모조품. 100만 원짜리 모조품. 그런데 1억 원에 팔아버렸어. 어떡할 거야? 지들끼리 사고 팔았는데. 티 안 나? 네. 뇌물 이렇게 주고받아요. 누가 요새 촌스럽게, 응? 아, 진짜. 제가요, 제가 잘 아는 변호사님한테서 선물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이왈종 화백의 그 그림, 이왈종 화백의 그림이죠. 근데 그 이왈종 화백의 그림하고 똑같이 만든 이렇게 그 모조품이 있는데, 이 모조품 중에서도 A급 모조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저자가 오케이 해준, 오케이 해준 모조품이 있거든요. 그 오케이 해준 모조품은 그 가격이 비싸요. 그 모조품이라도 100만 원, 정가가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그림을 100만 원 주고 사셨어요? 내가 한 500만 원에 사드릴게. 그럼 나머지 차익 400만 원 뭐 뇌물이지. 근데 100만 원짜리 500만 원에 팔았다고 해서 문제가 돼요? 안 돼. 그 뇌물이라는 거 입증해? 뇌물 입증 안 돼. 그거 입증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상대방이 난 뇌물로 샀어요. 뇌물 주려고 샀어요. 나는 몰랐는데요? 끝이야. 티 안 나. 이렇게 좋은 방법을 놔두고 돈 봉투를 받아요? 미쳤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봉투를 주고받았다더라 라는 얘기를 듣는데 이거는 주작이다. 자, 대표적으로 지금 돈 봉투 얘기가 많이 나오는 데가 대장동 얘기죠. 자, 대장동 돈 상자를 건넸다고 하죠. 유동규가 이재명 층에게 돈 상자를 건넸다. 그것도 직접 건넸대. 자, 그런데 김만배 기자가 돈을 건넬 때 50억 클럽에게 돈을 건넬 때 어떻게 보냅니까? 임금, 퇴직금, 산재, 보험금,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지 않던가요? 부동산, 아파트를 그냥 헐값에 받을 수 있도록,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보내지 않던가요? 자, 그런데 유독 이재명한테만 현금을 줬다고?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 듣는 순간에 저는 거짓말이구나 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사실 뇌물을 건넬 때 티 안 나고 안 걸리게 건네는 방법 제일 잘하는 사람이 기자들이고요. 그중에서도 법조 기자들이 제일 잘 알아요. 이 사람 이런 방식으로 돈을 주고 받았어? 야, 이게 냄새는 폴폴 나는데 입증이 곤란하겠네. 야, 빠져나왔구나. 이런 사례 우리 한두 번 보는 줄 아세요? 자, 박연차가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한테 돈을 주죠. 자, 그게 50억 원인지 얼마를 주죠.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줍니까? 태광실업에 그 베트남 법인을 통해서 줘요. 그 돈이 그리고 국내로 안 들어옵니다. 어디로 간다? 저기 버진 아일랜드로 가. 그러면 그 돈은 티가 나 안 나? 몰라요. 박연차가 말하기 전에는 몰라. 그리고 그 돈 결국 뇌물로 처벌이 안 됐어요. 그때도 처벌이 안 될 거라 그랬어. 왜? 그게 투자금인지 뭔지 어떻게 하냐고. 직접 노무현 대통령이 받은 게 아니라 조카가 받았잖아. 그거 어떻게 하라고.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박연차가 그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뇌물을 많이 줬거든. 자, 그때도 그렇게 우회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우회하는 방법은 수만 가지가 됩니다. 자, 그런 거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 기자들이에요. 빠져나가는 사람도 많이 봤고 걸리는 사람도 봤을 거 아니야. 요렇게 하면 걸리는구나. 요렇게 하면 빠져나가는구나. 제일 많이 봤지. 그 중에서도 누구? 법조 기자들이 제일 많이 봤지.
근데 만배형이 이렇게 하면 걸린다, 저렇게 하면 안 걸린다, 제일 잘할 텐데, 근데 그 사람이 무식하게, 그것도 촌스럽게 돈 상자로 돈을 줬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있을 수가 없어,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뭐 비자금 저수지를 만들어 뒀다 그러죠. 비자금 저수지를 만들어 뒀으면 이재명이 직접 돈을 꺼내갈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그거를 김만배가 꺼내서 주면 그게 어떻게 비자금 저수지야.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말 자체를 듣는 순간에 아, 이건 거짓말이구나라고 딱 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기자라면 사실 그거 알아요. 조금만 취재해 본 사람이면, 검찰 법원 출입해서 취재해 본 사람이면 그 정도는 빠꼼이지. 모를 수가 없어요. 제일 잘 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요즘 돈 봉투로 뇌물 주는 거 없어요. 그거 정말 바보야? 말도 안 됩니다. 진짜. 이거는 국민을 개, 돼지로 알기 때문에 벌일 수 있는 조작극입니다. 이거는 국민을 바보로 알고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쓰는 조작입니다. 돈상자 운운, 이렇게 돈상자를 전달했다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작입니다. 언론 플레이예요. 자극적인 제목을 뽑기 위한 검찰의 서비스에 불과합니다. 돈봉투 건너갔다 그러면 제목 뽑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돈봉투 건너갔다는 식으로 어떻게 진술을 만드는 거예요. 진짜 불법 자금이면요 절대 돈봉투 형태로 안 건너갑니다. 자, 아까 어떤 분이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아니, 요즘 촌스럽게 누가 돈봉투 주느냐? 그 누가 한 얘기예요? 어떤 수사관이 한 얘기예요? 제가 어떤 수사관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보니까 그런 얘기를 어떤 유명한 분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박관천 경정 아시죠? 정윤의 문건을 최초로 공개했던 그 박관천 경정. 박관천 경정이 얼마 전에 방송에 출연해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누가 요즘 촌스럽게 돈봉투로 뇌물 주느냐. 돈봉투를 건네줬다라면은 그 말 나오는 순간에 그거는 조작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조작이거나 함정입니다. 돈봉투를 받는다? 그 사람은 엄청 순진한 사람이에요. 바보예요. 돈봉투는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냉큼 받아먹었다? 그럼 그 사람은 함정에 빠진 거예요. 함정에 빠질 수 있을 정도로 순진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사실 순진한 사람은 나쁜 짓 못하는 사람이에요. 즉 돈상자를 건네줬다, 돈봉투를 건네줬다, 그래서 뇌물이다. 그 구조 자체, 그 스토리 자체가 조작입니다.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자,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